예, 2024년 7월 13일 아침 8시 30분이 됐는데요. 음력으로는 6월 8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죠. 주말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또 제가 어저께 이 인류학에 대해서 책을 또 잔뜩 좀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책 문화인류학의 역사 요 책을 지금 이제 좀 읽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렇게 보이고 있는 요 책들이 지금 이제 인류학과 관련되어 있는 체질 인류학, 음악 인류학, 문화 인류학, 사회 인류학 이런 내용이고, 옆에는 지금 박용수 선생님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지금 현재 박용수 선생님의 책과 샤먼의 제국 사면 문명, 그 다음에 마이아 아즈텍 이스트섬, 또 우리 김상일 선생님의 지금 이제 인류 문명의 기원과 한 이런 책들도 지금 여기에 제가 서재에서 가져와서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걸 비치고 있는 요 부분이 제가 그 치유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요 근처에 아주 큰 또 사무실이 서재 겸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조그만 이 소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 안에는 지금 현재 탈이 있죠, 탈. 예. 그리고 저 안방에는 지금 다 책으로 채워져 있어 가지고 어두컴컴하기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저희의 이제 공부하는 장소를 이제 또 보여드리고요. 오늘 이제 또 강의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왜 백인들에게 조리되었는가, 요거를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백인들의 좀 조리되어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물리, 과학, 천문학이 이르기까지 모든 패권을 지금 현재 백인들의 나라 영국과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에 뭐냐면은 장땡이가 되었느냐 이거지. 자, 그래서 이 장땡이가 된 것을 그러면 우리는 마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이런 이제 의문이 있고요. 그 의문을 넘어서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이런 영광스러운 날이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지금은 이 카톨릭이라든지 기독교가 공부를 하지 않은 채 자기 것을 버리고 그 백인의 종교를 지금 이제 따르면서 마치 그들의 파수꾼이 되어 있는 처럼 이렇게 행동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지하고 공부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자기 생활의 방편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동양과 서양의 학문을 융합하셨던 분이 바로 저는 박용수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융합 학문을 바탕으로서 각자 개인이, 물론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단체 이름이 환국문명학술원인데요. 우리 대구의 박민호 선생님께서는 강사원 박사님을 이어서 돈학문명학술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기타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단체 각고름 연구원도 있고요. 여러 이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단체들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부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류학과 고고학을 바탕으로서 제가 이제 책을 사모아서 아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지금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서구 유럽의 문명에 우리는 무엇을 지금 이제 공략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왜 그들이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게 되었을까?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계몽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경험주의가 왜 그들은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리고 앞으로 샤먼 제국을 꿈꾸고 샤먼 제국을 부활해야 될 우리들은 무엇을 내세워서 앞으로 이들을 공략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남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대탐험의 시대가 15세기에 이제 시작됐는데 이들이 바로 대포를 싣고 선박을 건조하고 그 다음에 바다의 지도를 제작하고 항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해약 전략을 구성함으로 인해서 오늘날에 뭐냐면은 포르투갈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까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몽주의로 오면서 우리가 러시아까지 계몽군주를 주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날에 이들이 영광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백인들이 지금은 이 갑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들이 이러한 대탐험의 항해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바로 목표가 있겠죠. 그들이 이제 이 정복을 하게 됐을 때는 정복과 토지 토지를 뭐냐면은 지배하는 것이죠. 정복하고 토지를 지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독교의 개종이고요. 세 번째는 유럽인들의 기준에 따른 원주민을 교육을 한다고 했죠. 우리도 식민사관을 심어 놨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대탐험의 시기에 또 계몽의 시기에, 이 시기에는 여행기와 여행의 안내서가 인기를 가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에게도 뭐냐면은 서구 문명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 제가 어제도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바로 그들이 가지고 갔던 문헌들이 바로 부정확한 것이었고, 또한 자신과의 다른 삶의 방식을 인류의 다양성의 정당한 표현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상야릇한 흥미 위주로 뭐냐면은 그들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오늘날에 이 구조주의와 모더니즘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들이 학문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들이 그들 스스로 그런 문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큰 그들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주의가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소실의 언어학에서부터 출발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류학자 레비 스트로스가 이것을 이어받았고요. 라캉, 푸코, 그 다음에 알퍼세러, 그 다음에 하버머스, 그 다음에 루만, 위레겐 하망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까지 우리들이 샤먼 제국에서 가지고 갔던 기하학, 수리학, 그 다음에 천문지리, 의술, 음악, 사냥에 대한 교육, 이 모두를 그들이
소위 말해 정복을 했죠. 지배를 한 겁니다. 지배를 사실상 이 흰둥이들이 이 백인들이 사실 유색인종을 지배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뭐냐면 하나 가져가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언어인 것입니다. 언어는 바로 문자적 상징 체계를 가지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미지적 사고에서 언어적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것인데, 이것이 문자잖아요. 이 문자와 그들이 쓰고 있는 말과 그들이 쓰고 있는 글이 일치 않기 때문에 이 애들이 뭐냐면은 광인의 시대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족쇄의 시대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폭력의 시대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병의 시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쓰고 있는 말과 그들이 공부했던 글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이것을 이 황구문학술의 연구진이 밝혀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삼원 제국을 부활해야 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기하학과 수리학, 천문지리, 의술, 음악, 사냥이 전쟁이잖아요. 사냥에 대한 이 교육을 부활하면 물론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부활해야 하면 물론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을 통해서 세계 학문을 제패하자. 이게 바로 우리 조선반도에서 일어나야 될 우리의 숙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공부하는 사람이 각자 도생하고 있고 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저같이 지압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능공으로서 살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부유해서 내려오는 돈으로 한 사람이 있고, 공직에 있으면서 하고요.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이제 이 샤먼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을 다시 재패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율곤 선생님의 상고사키라든지, 그 다음에 공우 강산 박사님의 도난문명학술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난문명학술원에서 또 나와서 지금 이제 환국문명사를 복원하고 한국사의 징검다리를 놓겠다는 취지와 한국의 민주주의를 복원해서 다시 세계에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문명학술원이 있고요. 이 여러 지금 단체들이 지금 현재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흰둥이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들에게 대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흰둥이, 검둥이 이게 뭐 나쁜 말이 아닙니다. 흰둥이, 검둥이, 하얀 사람이 흰둥이잖아요. 검은 사람이면 검둥이고. 자, 그래서 이 대탐험의 시대를 거쳐서 이 흰둥이들이 서구 유럽의 를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었는데, 이게 15세기쯤 된다는 것이죠. 서구 유럽인들이 흥분을 가지게 된 이 대탐험의 시대 때 이들이 대포를 싣고 대항에 나서면서 서구 유럽은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 즉 흰둥이 우월주의가 본격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탐험의 이후에 온 세상은 그들이 지배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가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표문화되어서 전 세계적인 식민지 자국과 제국주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이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이들의 유전자가 섞이고 혼혈되어서 이들 후예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니,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우리가 대안을 우리가 사회동포 샤먼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탐험의 시기에 탐험에 대한 학문적인 견해가 많이 나누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 단일 기원설이냐, 그 다음에 복수 기원설이냐, 이런 것이 나누어졌고요. 단일 기원설은 태영설과도 관계되는데, 모든 인간은 최초에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하고 같은 것이죠. 그리고 복수 기원설은 최초에 다수의 개별적인 창조가 있었고, 그 결과로 그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몇 개의 이제 그 인종이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생각은 모든 인간은 최초에 이렇게 하나의 기원의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 그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서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 여건과 광물에 의해서 문명이 다르게 발전되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수 기원설보다도 단일 기원설에 두면서 그때 그 시절에 살았던 환경과 여건, 자연 상태, 광물의 발견,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인류가 문명이 다르게 발전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열광했던 대탐험의 이후에 이 서구 흰둥이들이 진보의 출발이라 해서 아주 16세기부터 17세기에 진보가 매우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이 시기에도 진보에 대한 강조가 18세기에 이르러는 이 사회 철학의 하나의 특징이 되었다는 것이죠. 16세기, 17세기 때만 하더라도 이 진보에 대한 특별성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18세기에 와서는 그것을 크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과학의 진보와 기술적인 진보가 유럽에는 더 이상 자신을 능가할 것이 없다고 믿을 정도의 이 흰둥이의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일명 인정하고, 우리가 지난 샤먼의 제국의 영궁을 버림으로써 일어난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샤먼 제국의 부활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가 이제 유럽인들이 최고의 이제 전성기죠. 그 영향 아래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 유대와 그리스도의 전통 사상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샤먼 제국이 갖고 있는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겠는가. 이들이 지금 이제 흰둥이들이 오늘날에 이렇게 과학의 진보와 기술적인 진보로서 유럽인에게는 더 이상 자신을 능가할 것이 없다고 믿었던 이 부분이 과거에 우리가 샤먼 제국을 9,000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가졌던 그 생각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인간은 그 자유롭고 평등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샤먼 제국의 부활은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에 차이가 있어서 언어적 혼란을 주어서 사람들을 다 정신병으로 만들고 광인으로 만들고 폭력과 족쇄 시대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샤먼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자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몽시대 지식인이야말로 샤먼 시대의 지하신전, 용궁 사원이라 그러죠. 와 같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용궁, 지하신정, 샤먼의 제국을 발전시켜 나가는 도장이 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 환구문명학술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한번 강조해 봅니다. 생각은 자유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환구문명학술원이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용궁의 중심점이 되어서 많은 서로
학문을 판매하는 데 제가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계몽주의 시대 때, 흰둥이들의 계몽주의 시대 때 지적 호기심과 흥분은 후대의 사람들에 큰 영향을 미쳤죠. 자, 그래서 17세기 후반과 18세기까지 이들은 우주는 합리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으며 행성들의 움직임과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법칙들을 발견하였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영향권 아래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현재 위에 비치는 독서지 어성형 궁극 해탈, 수부강령 요도 고정명, 샤먼 제국 부활 용궁 첨단, 한국민주주의 세계 수출, 한국문명학술원 연구원, 이렇게 이제 제가 적어 봤는데요. 이 말을 해석하면은 우리 샤먼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우리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시간이 나면 독서지 어성형으로 공부를 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아서 책 속에서 궁극적으로 성현의 가르침을 받고 궁극으로는 궁극으로는 결국 학문의 맥락을 찾아서 그것을 풀어 헤치는 해탈에 이르게 학문을 풀어 헤쳐서 궁금한 점을 없애는 것이 바로 그게 해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복이라 하는데 우리가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 이렇게 5가지죠.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가는데 적절한 부유함을 경제적인 여건이 조금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안녕스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한데 안녕스럽지 않다든지, 안녕은 한데 건강하지 않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안녕스러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유호덕, 주변 사람으로부터 다투지 않아야 되겠죠. 덕을 쌓아서 싸우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들어갔고, 고정명은 사람이 생명체로서 태어나가지고 후손을 낳아서 그들이 잘 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샤먼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용궁의 첨단 기술자들이라고 보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분권하고 자유하고 네트워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세계에 수출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인간의 존엄과 행복에 기초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당부와 제가 적었던 글을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전국토를 분권화 개별화해서 독립적 주체 학습을 하는 용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용궁은 샤먼 시대 때 지하 신전과 샤먼의 제국 때 있었던 교육장인데요. 천문학과 점성술, 연금술과 기하학, 수리학, 천문지리, 의술, 음악, 전술을 사냥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을 우리가 용궁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용궁을 첨단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국 민주주의 세계를 수출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독립적 주체학습으로 하는 용궁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용궁은 샤먼 제국 지하 신전에서 최고의 교육 집단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밑에 이 부분을 지금 적었던 부분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백인들에게 조리된 것은 그 자리를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자, 흰둥이에게 넘겨주었죠. 그들은 출발은 아리스토텔레스나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그러나 저는 이 서구 유럽의 출발이 샤먼 제국과 단절하고 오늘날의 서구 문명을 설계한 자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더 대왕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했고 철학과 문학을 시작하여 지동설을 버리고, 그들이 왜 지동설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동수를 버리고 천동수를 택한 것은 샤먼 제국과 단절하기 위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식해서가 아니고 이들이 샤먼 제국의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동수를 택하고 천동수를 택하면서 결국은 중세 암먹기의 시대로 혼자 접어들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명이 퇴보하게 된 것이죠. 자, 그 결과 중세 암흑기를 거쳐서 또 계몽주의에 이르러 그들이 샤먼 제국을 부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먼저 샤먼 제국을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했다 이거죠. 아까 같이 천문학, 연금술, 기하학, 수리학, 천문지리, 의수, 음악, 전쟁에까지 모두 다 그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분야, 학문 분야가 지금 현재 그들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 그들은 학문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탐험의 시기를 거쳐서 전 세계 온누리에 기독교가 가톨릭 잔영을 마치 지난 9,000년 동안 샤먼 제국을 해체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제 조선반도에서 샤먼 제국의 부활을 알린다 이거죠.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서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사고의 인식작용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서구 유럽의 철학과 사상을 바로잡을 때가 이제 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이 주장했다시피 그런 결과 바로 그들이 광인의 시대를 만들고 적세의 시대를 만들고 구제와 표획의 시대를 만들고 폭력의 시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정신병의 시대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다시 고쳐 나가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알고 있는 율권 선생님, 강사원 선생님, 박민우 선생님, 보수 선생님, 유연 선생님, 유건천 선생님, 유창균 박사님, 최동석 선생님, 박문호 박사님, 문성석 선생님, 황태현 선생님, 고용수 선생님, 김대시 선생님, 이관표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바로 샤먼 제국을 부활시키는 용궁에 있는 지하신전의 용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엄중한 마음으로 이것을 이끌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들이 스스로 용궁이 되어서 조선반도를 온통 샤먼 제국의 교육장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문명학술의 연구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운차게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